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트레이드 그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재 시장 헤드라인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 중 하나가 특히 베트남 관련한 관세입니다. 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뭐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관세가 막 30에서 50% 수준으로 나올 줄은 사실 시장에서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상호 관세가 고강도로 나올 걸 예상했지만 사실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가지고 공급망을 이제 분산시켰던 동남아까지 그렇게 뭐 상호 관세가 엄청난 수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현재 좀 글로벌 공급망이 초토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 세계를 완전 뭐 적으로 돌리고 조금 뭐 경기 침체를 세게 유발할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랑은 조금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접근하면서 오늘 관련해서 뭐 베트남 관련한 좀 공급망 노출 때문에 주가가 낙폭 과대한 기업들 한번 좀 관심 있게 어쩌면 기회로 좀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베트남 관련된 이야기들 나이키라든지 관련된 애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오늘 본장 들어온 모습인데 우리나라 관련한 이야기도 질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를 일단 공식적으로는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26%의 상호 관세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대통령 하기 전부터 이제 한 2010년대 중반부터 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막 본인 이제 책에다가도 막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제 과거부터 좀 한국이나 뭐 대만, 일본 같은 국가들은 그냥 어떻게 좀 표현하면 봉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과거부터 책에 써는 것도 있고 본인이 이제 맨날 말하고 다니는 건데 해당 국가들은 우리 이제 미국에다가 다 안보를 맡겨놓고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안보를 이제 미국에 맡기면은 미국에 그에 합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뭐 한국에서도 현대차가 많은 투자를 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더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사실상 관세를 그렇게 25%가 넘는 좀 뒤통수를 맞았는데 결국 이제 좀 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미국에 그렇게 안보를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쉽지는 않다. 뭐 그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시바 총리랑 손 예. 마사요시 회장의 한숨이 막 제 귀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데 어쨌든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돌아봐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영향이라든지 주가의 흐름 또 예측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그래도 한 가지 기대할 만한 거는 이게 관세 발표를 했던 현장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도 하긴 했지만 그 백악관에 오늘 행정명령이 두 개 올라왔거든요. 백악관 행정명령 두 개 올라온 게 하나는 이제 테무하고 쉬인을 저격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좀 저가 배송 뭐 800달러 미만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게 이제 없어진다 5월부터 그런 게 하나 행정명령이 나오고 그 나머지 행정명령이 결국 관세 관련한 행정명령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는 안 했지만 백악관 행정명령에 직접 적혀있던 게 있습니다. 결국 이 무역 파트너가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싶다면은 이제 경제와 국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이랑 좀 충분히 협력을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은 관세 범위를 축소해주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이제 최소 보편 관세는 다 10%로 이제 부과가 시작되고 그 위로 이제 상호관세가 부과가 됐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관세율을 10%까지 낮추고 싶으면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라. 그렇게 좀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상호관세는 어쨌든 4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또 말이 바뀌었거든요. 백악관 수석 대변인은 분명히 어제만 해도 발표와 동시에 관세가 부과될 거다라고 했는데 또 4월 9일까지 일단 시간을 줬으니까 4월 9일 전까지 조금 이제 협상을 하려는 국가들이 나타나기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부터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했을 때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 그냥 상호 관세를 대응 안 하고 그냥 관세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영국에서는 실제로 관세를 10%만 최저 수치를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국가들도 뭐 보복 관세를 안 하고 협상한다면은 조금 시장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역시 이 보복 관세 관련한 리스크는 좀 시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만약에 정말로 모든 국가들이 영국처럼 그냥 뭐 미국 앞에 그렇게 좀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괜찮겠지만 결국에 이제 뭐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이제 좀 보복 관세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대응을 하겠다. 뭐 EU에서도 이 폰데어라이엔 이 집행위원장도 뭐 협상을 하겠는데 협상에 실패하면 관세로 대응할 거다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관세 대응을 하면은 그럼 우리는 또다시 보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이게 결국 보복 관세 전쟁으로만 안 일어나도록 조금 그거를 기대해야 되지 않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일단 EU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EU 내에서도 워낙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일단 협상은 하겠지만 뭐 관세 대응할 것이다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EU에서 조금 목소리가 큰 뭐 독일이나 그런 이제 프랑스에서도 우리도 유럽이 뭉쳐서 미국을 압박하면은 미국이 굴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가장 큰 시장의 현재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국가에서는 그냥 좀 협상을 좀 참여하겠다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아닌 국가도 있으니까 그 점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월가 IB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공통적인 거는 현재 다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도 최근 시장에 조금은 보수적인 목소리 톤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현재 자기가 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로서 유일한 선택지는 협상밖에 없다라면서 다른 국가들이랑 미국이 좀 협상을 하기를 그런 걸 많이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이게 보복 관세로 번지면은 그거 자체가 충격이 더 커질 거고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좀 뭐 극단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관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하 못한다, 양적 완화도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웰스파고에서는 금리 인하 올해 못한다고 하지만 현재 CME 패드워치에서는 오히려 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해가지고 일단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4회로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게 물가를 낮추면서 좀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이게 결국에 오늘 이제 상관세를 부과하면서 좀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질문도 나왔던 건데 러시아에는 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백악관 수석 대변인한테 나왔습니다. 근데 수석 대변인은 하는 이야기가 러시아는 이미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무역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관세가 필요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목록에 올라 있는 국가들 중에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이런 조금 경제력은 약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상호관세 10% 부과받았는데 이런 모리셔스나 브루나이보다도 좀 러시아하고 현재 무역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상호관세를 부과 안 해가지고 결국 이게 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결국 잘 구슬려가지고 러시아를 통해 러시아가 에너지 생산을 다시 이 세계 시장에 내보내가지고 결국 이걸로 인플레를 잡겠다. 그러니까 좀 푸틴이 우리 협상에 응해달라. 그런 거를 일단 좀 당근을 던진 것 같은 메시지도 현재 시장에 던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먹힌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로 가겠지만 이게 현재 러시아가 과연 협상에 쉽게 응할지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세도 부과하고 본인이 일단 판을 펼쳐놨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다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그런다면은 이제 그 다음을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세는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이고 앞으로 그 다음을 봐야 되는데 일단 관세 부과는 4월 9일 날 시작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미국을 찾아서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해오던 게 있고요. 1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항상 보잉 항공기를 팔아주고 그리고 자국 무기를 팔아주고 그리고 또 LNG를 구매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결국 관련해서 이런 게 협상 과정에서 이제 뭐 뉴스가 나온다면은 좀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무조건 다 먼저 수반이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감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가 좀 안 좋아져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바는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일단 이 비상권한 뭐 이머전시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 이 취임 전날에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임 전날 연설에서 비상권한을 써가지고 대형 공장이랑 AI 팩토리를 엄청나게 미국에 건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현재 이 AI 팩토리를 빨리빨리 건설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발전소 최대 용량이 현재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규제도 있는데 이게 비상 권한을 발동을 하면은 이 환경 규제도 무시할 수 있고 발전소를 마음대로 막 지을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 좀 AI 팩토리를 빨리빨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음 시나리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뭐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런 골든돔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이제 뭐 방산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규제 완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다 금리 인하가 먼저 수반돼야 되고 금리 인하 이후에 좀 감세까지 결국 이제 관세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걷어오고 또 이제 도지가 이제 비용 절감을 하니까 결국 소득세 인하 이런 게 다 이어진다면은 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로 되겠지만 뭐 조금은 이런 관련해서는 더 지켜보면서 이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좀 투자 전략도 계속해서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